안녕하세요. 호요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미국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져야 바닥이냐라는 얘기에 이은 얘기인데 GDP하고 적정 S&P 500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GDP 규모와 이제 S&P 500 시가총액 비율이죠. 그러니까 GDP의 한 1배가 적정하지 않느냐. 워렌 버핏이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끄집어낸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 김영익 교수 같은 분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선도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이제 미국 GDP 대비 S&P 시가총액 비율이 3배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품이 아니냐, 한 1배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는 다국적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을 때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국적 기업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보다도 서비스 중심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이익 구조에서 이제 많이 틀리지요. 그 다음에 GDP의 그 산출 방법에서도 이제 기업의 매출액과 GDP가 그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는 매치가 안 되지요, 서로. 바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통화량도 통화량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얘기하는 통화량은 항상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총 통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총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지는 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S&P 그 500의 시가총액 내지는 지수가 얼마까지 하락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째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은 이제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많습니다. 그 여러 차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규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다국적 기업이 많은 미국은 그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에 많이 나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토가 인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GDP의 한 40%는 미국 기업이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 기업이 창출한 GDP는 미국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GDP에 포함되지 않고 그 캐나다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중국 GDP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 GDP에는 빠지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애플의 매출액이고 미국 기업의 매출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GDP하고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같아야 된다는 워렌 버핏의 얘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는 수준 아니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또 제조업일 때는 제조업 비중이 높을 때는 그 마진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금융업 비중이 커지고 인터넷 관련 그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 매출액 마진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잣대로 그 미국 GDP 규모와 S&P 500 시가총액을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와 지금은 산업구조, 다국적 기업의 그런 그 증가 때문에 과거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GDP 대비 시가총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GDP 대비 시가총액이 1배였으니까 지금도 1배여야 된다. 그것이 적정하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도 과거에는 막 11% 이랬거든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막 11%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2007년만 하더라도 미국 GDP는 그 시장금리죠. 뭐 기준금리가 그때는 5.25%였으니까 지금은 기준금리가 0.25%니까 그 완전히 이제 금리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그 증권시장 환경을 그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얘기도 중요한데, 다국적 기업이 왜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현지에서 매출액도 늘리고 생산 원가도 늘리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자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인건비가 미국은 뭐 중국에서 생산하면 또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 내지 뭐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 다시 역수출하면 그러면 마진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마진율이 4%에서 그 다국적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생산하면 그 매출액 마진율이 막 20%, 30%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잣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GDP 규모와 S&P 500 시가총액이 1대1 내지는 1.5대 1이 적당하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세 번째 얘기도 중요한데, 왜 GDP는 대부분 3개월 내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근데 김영익 교수는 1년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왜 3개월 단위로 하면 그 S&P 500은 그야말로 거품투성이죠. 또 워렌 버핏은 주식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죠. 근데 워렌 버핏도 지금 주식을 애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좋은 기업 주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 논리대로 하면 그 S&P 500 시가총액 비율이 3배까지 증가했으니까 과거 1배에서, 그러면 워렌 버핏은 주식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죠. 근데 워렌 버핏도 주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가지겠느냐는 거죠.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은 가진다는 거죠. 투자 철학이 장기 투자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GDP 규모와 S&P 500 시가총액 비율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 논리는 설득력이 뭐 거의 없다. 그 다음에 1년 GDP를 가지고 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장의 열매는 회사 내부에 유보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 그 대차대조표 자산이 점점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대차대조표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20년 전에 건물 그대로 선다면 20년 전에 취득 가격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으로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50배 올랐잖아요. 그럼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그 부동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평가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 대차대조표 자산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1년 GDP를 가지고는 얘기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3년 GDP를 가지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3년 GDP가 더 적당해요. 유보이익 때문에. 또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또 매출액 마진율 때문에라도 1년 GDP는 적당하지 않다. 제조 비중이 이제 낮아지고 그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액 마진율도 높아졌거든요. 특히 인터넷 기업이 등장하면서 매출액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년 GDP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 근거가 부족한 그 적정 주가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많이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은 대체적인 자산 운용 수단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거냐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는 모든 그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냐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냐는 시장 금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적정 주가 지수는 높아지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적정 주가 지수는 낮아지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 국채 10년물 금리요. 왜냐하면 나스닥 종목도 성장 주식이니까 결국 장기성 상품이고, 국채 10년물 금리도 장기성 금리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나 투자은행들 입장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과거 금리가 연 7%일 때는 투자원본의 100% 수익 실현에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PR 10배하고 비교되죠. 그러니까 PR 10배가 적정하다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지금 2% 수준으로 하락했잖아요. 뭐 2년물 금리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2% 이제 뭐 이전에 있죠. 아직도. 그런데 향후 2%까지 간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과거 7% 금리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수익률이 뭐 우량 기업은 30배 정도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성장성이 확보되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 그 시가총액 1배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리 7%의 시대 때요. 그런데 지금 금리 2%의 시대에는 그 우량 기업은 30배가 돼도 문제없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뭐 문제없다라는 거죠. 뭐 그 중에 아주 영업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20배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그러니까 2022년에도 미국 영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그 감소만 하지 않는다면 20배 이상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물론 이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가지고 영업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공제하고 영업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배 정도는 유지돼도 금리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물론 이제 나스닥 기업은 그런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그 S&P 500 기업 중에서 나스닥에 포함되지 않는 400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배 정도 유지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 교수나 미국에서 뭐 S&P 500이 뭐 50%까지 폭락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총통화란 말입니다. 대출금을 포함한 총통화라는 거죠. 그런데 총통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도 그때도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연준 보유자산 매각하는 시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통화도 증가했고 주가도 상승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실적이 수반됐고 총통화가 증가하니까 시중의 그 유동성, 그러니까 주식 수요 기반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P 500 그 시가총액은 PR이 20배가 되는 수준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올해도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올해도 고점은 5,000선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올해 영업실적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EPS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 주가도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평균 PR이 지금 23배라고 하면 주가가 EPS가 조금만 높아지면요, 한 3% 정도만 개선이 되더라도 20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적정한 주가 수익률은 아까 20배 이상이라고 보고 올려도, 왜냐하면 영업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해만큼 증가율은 높지 않겠지만은 한 7%만 영업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지난해는 2019년 대비 약 한 30% 개선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5 내지 7%만 개선되더라도 주가지수 고점은 5,100원 나올 수 있다. 저점은 이제 4,000 정도면 그거는 낮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얼마나 빠질 거냐 하고 또 고점은 얼마나 될 거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나스닥은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S&P 500 기준이니까 나스닥 쪽은 아무래도 지금 거품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S&P 500은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